안녕하십니까. 도이치모터스 성수전시장의 권정우 팀장입니다. 오늘은 특이하게 제가 BMW가 아닌 포르쉐 차량을 한번 시승을 해볼 겁니다. 이 외관이라던가 실내에 관련돼서 영상은 제가 다른 영상으로 하나 다시 찍고, 이번 편에서는 시승을 한번 해보면서 저희 BMW 차량들과 어떤 점들이 좀 다른지 BMW 딜러인 제 입장에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포르쉐 911 까레라 S 까브리올레 차량이고, 흔히 얘기하는 992라고 하는 최신 버전의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458마력 6기통 3000cc 엔진을 가지고 있고, 조금 다른 차량들과는 특이한 박서 엔진이라고 하는 구조의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그 엔진의 피스톤들이 권투 선수가 이 펀치를 날리는 것 같다고 해서 박서 엔진이라고 이름이 붙은 엔진입니다. 그래서 조금 특이한 건 대부분의 엔진들의 이제 피스톤이 위아래로 움직이는데, 얘 같은 경우에 좌우로 움직이다 보니까 시동을 걸었을 때 이 차량의 진동이 약간 좌우로 움직이는 게 좀 특이합니다. 저희 BMW에서는 그 바이크 엔진이 이 박서 엔진을 사용하고 있어서 그 바이크들도 시동을 걸면은 차체가 좌우로 흔들리는 조금 특이한 엔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엔진의 특징으로는 아무래도 이렇게 위아래로 피스톤이 움직이는 엔진들보다는 무게중심이 굉장히 낮고, 약간 이런 스포츠카들처럼 좀 차체가 낮은 이 차량에 장착하기에 조금 더 용이하다라는 구조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르쉐 911 같은 경우에는 엔진의 위치가 이 뒷바퀴 차축 중간에 있는 미드십 구조가 아니라 아예 뒤쪽에 넘어가 있는 구조다 보니까 조금 더 엔진을 낮게 설계하기 위해서 이런 박서 엔진이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무게중심이 굉장히 낮아서 아무래도 이런 퍼포먼스적인 측면에서의 장점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 BMW 차량과 비교했을 때는 아무래도 M4 차량이 510마력 3000cc 6기통으로 제로백도 얼추 비슷하고, 저희 차량이 조금 더 빠르긴 하지만 그 차량이랑 아마 뭔가 이렇게 퍼포먼스적인 측면에서 비교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승을 해볼 때 약간 M4 차량과 비교해서 어떤 점들이 좀 다른지 주로 한번 느껴봤습니다. 일단 장점, 이런 약간 퍼포먼스적인 거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제가 처음으로 굉장히 감명 깊게 봤던 점은 바로 이 PDK라는 이 듀얼 클러치 미션입니다. 이 듀얼 클러치라는 게 그 변속기의 구조 자체가 일반적으로 그 예전에 클러치를 밟고 손으로 기어를 바꾸던 이 수동 변속기하고 구조가 매우 흡사합니다. 멈춰 있을 때는 이 클러치판이 떨어져 있다가 이제 출발할 때 클러치판이 살살 붙고 이제 완전히 붙어서 출발하는 그런 방식인데, 듀얼 클러치도 실제로는 그거와 거의 유사한 구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저희 BMW에서는 예전에 M 시리즈 차량들이 듀얼 클러치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액티브 투어러하고 X1 그리고 미니 차량들이 듀얼 클러치 미션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게, 이 수동차를 몰아보지 않으셨던 분들은 약간 이 차가 저속에서 출발하거나 아니면 주차하거나 이럴 때 왔다 갔다 할 때 이 반클러치 쓰는 느낌이 드는 거를 좀 어색하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실제로 많이들 느끼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거는 시간이 좀 지나면 적응을 하긴 하는데, 확실히 이 오르막에서 출발을 하거나 아니면 이럴 때는 조금 더 심하게 느껴지는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PDK 같은 경우에는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이 차가 듀얼 클러치가 아니라 이 토크 컨버터 방식이 들어갔나 생각을 할 정도로 스타트할 때 이 반클러치 쓰는 이 느낌이 굉장히 부드럽고, 뭔가 이 운전자로 하여금 이 차가 이런 기능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걸 느끼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빠르고 스마트하게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속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제가 그 BMW F10 M5 차량을 운행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차량도 이제 듀얼 클러치가 들어가 있다 보니 아무래도 업시프트를 할 때는 변속이 굉장히 빠릅니다. 1번 클러치가 이제 1번 기어를 물고 있다가 2번 클러치가 이제 2번 기어를 준비를 하고 있다, 운전자가 변속을 하면 바로 붙여서 거의 변속의 로스가 없는 그런 구조인데, 딱 하나 아쉬웠던 게 이 가속을 하다가 중간에 다시
다운시프팅을 할 때는 얘가 이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내려가서 그런지 조금 버벅대는 그런 렉 같은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실제로 약간 느낌도 조금 이질감이 확실히 들었었고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PDK 같은 경우에는 업시프트도 굉장히 빠르고 다운시프트 할 때 속도도 거의 운전자가 변속의 시간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빨라서 저는 되게 놀랬습니다. 확실히 이 포르쉐가 이 듀얼 클러치 방식을 계속 고수를 하고 계속 개발을 하다 보니 이 듀얼 클러치 쪽에서는 확실히 정점을 찍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내구성적인 면에서도 많이 발전을 했는지 그거는 저도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구형 포르쉐들이 뭐 변속기가 나갔다 하는 얘기가 많아서, 하지만 뭐 그거는 모든 차들이 마찬가지이다 보니 크게 뭐 고려할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되게 감명 깊었던 게,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진이 뒤에 있는, 완전히 뒤에 있는 RR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보니 보통 이렇게 무게중심이 뒤쪽에 많이 몰려있는 차들은 어느 정도의 이런 코너라던가 이런 이 상황에서 트랙션이 굉장히 잘 잡고 있다가 이 로드홀딩이 잘 되다가 중심을 잃는 순간 차가 이렇게 도저히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좀 쉽게 얘기하면 대차게 좀 자세가 흐트러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 차량도 아무래도 후륜구동 구조다 보니 제가 이렇게 좀 몰아봤을 때는 조금 어느 정도 살짝의 한계를 느낄 수 있게 몰아봤을 때는 그 좀 뒤가 잘 잡아주다가 어느 순간 약간 흐트러지는 그런 특성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제 그거는 이런 트랙션 장치들을 다 켜놓고 아니면 일반적으로 노멀이나 스포츠 모드에 놓고 주행을 했을 때는 이 차량이 알아서 다 제어를 하다 보니까 크게 고려할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보통 조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이 트랙션이 너무 좋은데 이런 코너까지도 이렇게 다 돌아 나간다고? 되게 안심을 하다가 조금 더 한계에 몰아붙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이 트랙션을 잃어버리면은 아마 제어를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돼서, 조금 이런 차량의 지식이라던가 기량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안전장치의 제한을 풀고 주행하기에는 조금은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안전하게 운전하면 그럴 일은 없지만, 아무래도 이 스포츠카들은 이 운전자의 조금 뭐랄까요, 그런 본능을 자극하는 요소가 있다 보니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 건, 제가 이 차를 몰았을 때 되게 포르쉐가 왜 이런 명차의 대열에 들어가는지 느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은 이제 날씨가 조금 맑은데 제가 이제 1박 2일 타보면서 어제 밤 같은 경우에는 좀 눈도 오고 노면도 굉장히 얼어있고 조금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한번 얘가 어느 정도 이 트랙션 컨트롤이 잘 작동을 하는지 궁금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일부러 악셀링을 좀 과격하게 해봤는데, 보통의 이제 스포츠카들이라던가 아니면 대부분 후륜구동 차들은 그런 이제 악셀링을 해서 뭔가 이제 노면이라던가 타이어 상태 때문에 트랙션을 잃었을 때 막 이 트랙션 컨트롤이 작동을 하면서 뭔가 드드드드득 하면서 차가 어느 정도 엉덩이가 좀 날리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차가 컨트롤 하는데, 이 포르쉐 트랙션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없이 굉장히 부드럽게, 정말 내가 악셀링을 나는 꽉 밟았지만 어느 정도 내가 악셀링을 상황에 맞게 부드럽게 조절한 것처럼 뭔가 드드드득 거리거나 이런 불안한 것도 없이 잘 제어가 돼서 그런 면에서 이 트랙션 컨트롤이 굉장히 스마트하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포르쉐 911은 데일리로 탈 수 있는 스포츠카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승차감이라던가 이런 차의 크기라던가 그런 요소들이 아니라, 아마 이 트랙션 컨트롤이라던가 이런 우천 상황이라던가 눈이 오는 그런 상황에서도 얘가 얼마나 올라운드 플레이어 성향 기질이 있냐, 그게 아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람보르기니라던가 페라리라던가 그런 이제 슈퍼카들을 좀 데일리로 타기는 어렵다 하는 이유가, 노면의 온도가 조금만 낮다던가 아니면 좀 상황이 안 좋다던가 비가 온다던가 그런 상황에서는 나는 정말 부드럽게 운전을 하는데도 차는 계속 트랙션을 잃고 좀 거동이 되게 불안정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포츠카임에도, 그리고 엔진이 뒤에 있는 미드십 구조의 차량인데도 그런 상황에 이렇게 주행을 할 때
굉장히 뭐 운전자가 불안해할 필요 없이,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는 윈터 타이어만 장착을 하면은 정말 폭설의 상황에서도 실제로 주행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올라운드 플레이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는 뭐 다카르 모델이라고 해서 그 랠리를 하는 버전도 출시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퍼포먼스적인 거에서 또 하나 좋았던 게, 아무래도 뭐 퍼포먼스의 대명사다 보니 얘기할 게 되게 많네요. 이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도 승차감이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세단들보다는 훨씬 하드하기는 하지만 뭔가 이렇게 되게 기분 나쁜 하드함이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이 노면의 정보력을 운전자에게 잘 전달을 하면서 이런 차량의 자세도 잘 잡아주는 하드함이어서 저는 되게 제가 타본 스포츠카들 중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우수한 서스펜션인 것 같습니다. 이 스포츠카의 서스펜션이 단단한 이유가 뭐 이렇게 아무래도 차량의 거동이라던가 이런 쏠림이라던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함도 있지만, 이 스포츠카는 운전자가 지금 이 차가 달리고 있는 노면의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뭐 정말 롤스로이스라던가 이런 S클래스 7시리즈처럼 승차감이 좋은 차들은 승차감이 좋다 보니 지금 이 차가 달리고 있는 노면의 상태가 어떻고 이런 노면 전달력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스포츠카들은 실제 트랙을 달리던가 아니면 이런 스포츠한 주행을 할 때 지금 노면의 상태가 어떻구나 이런 거를 이 운전자의 엉덩이로 다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데일리 주행할, 그냥 일반적인 노멀 모드의 주행을 할 때도 뭐 승차감 나쁘지 않고 노면 전달력도 좋은데, 간단하게 스포츠 모드를 놓거나 이 서스펜션을 좀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하면은 노면의 이런 상황들이, 세세한 이런 턱 같은 것들도 저에게 다 전달이 됩니다. 근데 정말 막 내가 막 이렇게 격할 정도로 나쁜 그런 하드함이 아니라 정말 정보는 다 전달해 주되 어느 정도 이제 걸러줘서 이렇게 좀 거부감이 없는, 조금 뭐랄까요, 좀 불편함이 없는 그런 서스펜션 성능을 자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배기음도 저는 되게 확실히 이 포르쉐 노트가 굉장히 매력적이구나 라고 느꼈는데, 엔진이 이제 뒤에 있다 보니까 배기 구조가 좀 짧아서 대부분의 이런 미드십 구조 차량들, 엔진이 뒤에 있는 차량들은 배기음이 조금 좋습니다. 근데 포르쉐 노트라고 하는 이제 배기음이 유명한 이유가 조금 더 뭔가 이렇게 카랑카랑하고 조금 마르고 거칠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 느낌은 목감기 걸리기 전에 목이 물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건조한 그런 느낌의, 약간 건조한 배기음이 나는데, 데일리 주행할 때 뭐 약간 이런 너무 시끄럽지도 않고, 하지만 이제 내가 악셀을 좀 밟아서 얘가 어느 정도 엔진의 출력이 올라가면은 이 뿜어져 나오는 배기음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뭔가 되게 야수 같은데 야수가 정장을 입고 있는 느낌이랄까요? 배기음이 약간 특이한 그런 배기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쉬운 점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도 차량 가격이 2억이 넘어가는데 실내 마감이 좀 많이 아쉽기는 합니다. 이런 버튼들을 눌렀을 때 이런 약간 클릭한 이 느낌들도 조금 뭔가 되게 잘 부서질 것 같은 느낌이고, 이 창문등 버튼들도 다른 분들에게 물어봐도 확실히 버튼을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핏 들었는데 실제로 잘 부러진다고 들은 기억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약간 그 슈퍼카들이라던가 이런 스포츠카들은 실내에 조금 많이 인색한 게 뭐 누구나 모든 분들이 다 아시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요즘 트렌드에 맞게 이런 후방 카메라의 화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더 고급스럽게 해주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약간 정말 이 GT카의 감성은 납니다. 아무것도 없고 되게 단초롭고, 정말 이런, 물론 가죽 옵션을 넣지 않아서 그렇지만 이런 우레탄 소재들도 참 뭔가 GT카의 느낌이 나는, 좋게 얘기하면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다이얼이 앞에 이제 그 RPM을 나타내는 게 제일 크게 나와 있고, 양쪽에 이제 뭐 속도계라던가 아니면 다른 부가 정보라던가, 그리고 이제 끝에 2개 다이얼이 있는데 이 끝에 2개 같은 경우에는 핸들에 가려져서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행을 하다가 기름이 얼마나 있지? 이렇게 볼 때는 약간 고개를 돌려서 봐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키가 아주 크신 분은 뒤로 가면 더 안 보이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바이크를 운행을 하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이 유온을 되게 자주 보는데, 얘가 물론 요즘 차들은 볼 필요가 없지만 저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볼 때 보면은 계속 고개를 이렇게 돌려서 봐야 되는 불편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계도 그렇고요. 물론 저기 앞에 다이얼에 따로, 크로노에 따로 표시가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스포츠카들은 약간 지금처럼 애매한 이런 겨울에서 봄이 넘어가는 이런 시기에는 기온이라던가 이런 것도 유심하게 보는데, 그거를 볼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개를 돌려야 되는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 사각지대 경보 장치가 있는데, 이 사각지대 경보 장치가 경고를 해주는 상황이 좀 되게 타이트합니다. 보통 BMW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저 멀리에서 차가 조금 고속으로 접근하고 있을 때도 표시를 해줘서 내가 변속을 하려고 하는데, 저 차가 언제든지 내 사각지대에 들어올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 있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각지대에 딱 있어야지 표시를 해주다 보니까 조금의 신뢰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도 제가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옵션이 들어가 있지만 약간 그 F바디 F10 5시리즈 처음 나왔을 때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성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뭐 많은 분들은 다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 돈 주고 넣을 바에 빼는 것도 좋지 않겠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무래도 또 하나 이제 제일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화면이, 이 엔터테인먼트 화면이 너무 밑에 있어서, 물론 이 차도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이 있어서 뭐 티맵이라던가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는데, 화면이 너무 밑에 있다 보니까 운전을 할 때 내비를 보려면 시야가 굉장히 많이 밑으로 떨어집니다. BMW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 시야가 이제 최대한 앞에서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노력을 많이 쏟고, 그리고 이 화면 자체도 좀 위로 많이 올라와 있어서 앞에 시야를 가리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위로 올라와 있다 보니까 운전자가 그냥 가볍게 살짝만 내려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 많이 밑에 내려가 있어서 이 내비를 보려면 밑으로 이렇게 고개를 확실히 이렇게 돌려서 봐야 되는 불편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제가 모르는 길이라던가 이런 길을 갈 때 조금 조심스럽긴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뭔가 단점으로 얘기를 하자면 아무래도 스포츠카하고 이제 포르쉐가 좀 그런 부분에 인색하다 보니 약간 이런 기능적인 부분에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이런 퍼포먼스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훌륭합니다. 확실히 이 운전자의 미소가, 악셀을 조금만 밟아봐도 미소가 절로 띄어지는 이런 성능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공도에서 이렇게 너무 하드하게 몰아볼 수는 없지만 약간만 밟아봐서 그냥 저도 모르게 연기를 하는 게 아니지만 웃음이 나네요. 확실히 그런 성능적인 면에서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게 물론 이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 포르쉐 토크 벡터링이랑 후륜 조향 기능이 빠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기능까지 들어가면 지금도 성능이 좋은데 이거보다 더 좋은 성능이 나오겠구나 라고 예상을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런 정말 이 자동차의 도움 없이 운전자의 기량만으로 차량의 퍼포먼스가 나오는 차들을 좋아하다 보니 저는 약간 이런 퓨어한 느낌이 더 들어서 이 옵션이 빠진 이 차가 제 취향에는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약간 정말 나는 운전을 좋아하고 이런 다이나믹함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그런 옵션 굳이 안 넣어도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총평을 해보자면, 도대체 뭐 포르쉐는 외계인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외계인이 만들었나 라고 궁금해 하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이런 뭔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PDK라던가, 정말 이 듀얼 클러치이지만 듀얼 클러치에 단점이 없는 PDK라던가, 아니면 이 박서 엔진, 그리고 이 엔진도 터보 엔진이긴 하지만 이 악셀을 밟았을 때 이런 토크가 뿜어져 나오는 부드러움이라던가, 아니면 이 포르쉐의 노트라고 하는 이 배기음, 매력적인 배기음이라던가,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정말 그 눈이나 비가 오는 상황에서도 매일매일 운행할 수 있게 성능이 확실한 이런 트랙션 컨트롤이라던가, 정말 이런 뭔가 퍼포먼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스포츠카에서 이보다 더 팔방미인일 수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좋은 성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이런 옵션적인 게 좀 아쉽긴 하지만, 포르쉐에서 외계인을 이제 고문할 때 야, 옵션은 신경 쓰지 말고 이런 퍼포먼스만, 포르쉐는 그런 거 필요 없어, 이것만 만들어라고 고문을 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약간 옵션적인 건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뭐 약간 그런 장점도 있지만, 저에게 어떠한, 그러면 너가 봤을 때 BMW 딜러인 너의 입장으로 봤을 때 어떠한 스포츠카가 더 제일 좋은 스포츠카냐, 뭐 포르쉐 911이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당연히 BMW M 시리즈가 제일 좋은 스포츠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하면 저 자식 저거 BM에서 일한다고 저렇게 얘기하네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런 정말 이 퍼포먼스의 정수를 느낄 수 있지만, 차량의 가격이 기본 시작가가 2억 400만 원 정도에서 시작을 하고, 아마 옵션을 이것저것 넣으면은 2억 4천, 그리고 뭐 성능적인 것도 넣고, 나는 그 PCCB라는 그 세라믹 브레이크도 넣겠다라고 하면 한 2억 6천까지, 6, 7천까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저희 BMW M 시리즈는 뭐 1억 언더의 M 차량도 있고, 그리고 뭐 거기서 조금 더 욕심을 부리면은 뭐 M3, M4 차량들도 얼마든지 구매할 수 있는, 물론 이제 그것도 저렴한 가격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차에 열정이 있고, 이제 조금 나는 이런 그 대가를, 어느 정도 일정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정말 독일 브랜드의 메커니즘의 정수라던가 이런 공학의 이 정점을 한번 느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BMW가 많은 분들이 더 쉽게 BMW를 접할 수 있게 이렇게 프로모션을 제공을 해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차량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봤을 때 정말 최신의 컴퓨터고, 정말 인공지능이 어마어마한 정말 좋은 컴퓨터지만 가격이 4천만 원입니다 이래버리면 정말 대부분의 분들에겐 그림의 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정말 접근할 수 없는 가격대의 최고의 기술보다는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기술력도 좋은 그런 제품들이 더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현대 N 시리즈들이 나왔을 때도 정말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훌륭한 퍼포먼스의 차량을 정말 이런 가격대에 누릴 수 있게 출시를 해준 현대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진정한 이런 스포츠카라면 후륜구동이지 않습니까? 뭔가 이런 그 정말 정석적인 방식이다 보니까 그런 걸 또 느껴보시고, 정말 이 독일 브랜드들의 이런 메커니즘의 정점을 느끼고 싶은 분들에게는 아마 BMW M 시리즈가 정말 훌륭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M 시리즈랑 비교해 봤을 때 조금 아쉬운 점들은, M 시리즈들은 정말 이런 옵션들도 훌륭하고, 반자율 주행이라던가 서라운드 뷰라던가 뭐 리모트 앱이라던가 없는 옵션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런 기능도 풍부한데 성능까지도, 퍼포먼스도 스포츠카의 정말 표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한 퍼포먼스를 내주다 보니 아마 포르쉐 차량, 이 911 차량보다는 정말로 올라운드 플레이어의 성향이 더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이 차 하나로 출퇴근도 하고 가족들과 여행도 가고, 때때로는 이런 퍼포먼스도 좀 즐기고 트랙에서 정말 타임 어택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M 시리즈만큼 훌륭한 스포츠카가 또 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약간 퍼포먼스적인 면에서 또 비교를 해보자면은,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너무 성능이 좋지만 이제 또 저같이 하드한 걸, 그런 성향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BMW M 시리즈들은 물론 이제 포르쉐의 이 박스 엔진만큼 토크가 뭔가 되게 부드럽게 뿜어져 나오고 뭔가 이렇게 풍부한 느낌보다는 굉장히 터프합니다. 밟았을 때 어느 정도 이게 좀 달아오르다가 갑자기 토크가 막 뿜어져 나오고, 운전자로 하여금 뭔가 그 스릴이라고 하는 조금 더 이 다이나믹한 느낌, 그리고 아까 제가 막 이렇게 좀 스포츠한 주행을 했을 때 한박 웃음이 지어지는 그런 거는 M 시리즈들이 저는 제 취향에서는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기음도 같은 터보 엔진이지만 이제 포르쉐 노트도 유명하긴 하지만 저희 M 시리즈들도 굉장히 뭔가 카랑카랑하고 너무 곱기만 하지도 않고, 또 밟았을 때는 이렇게 야수가 우르렁거리는 그런 배기음들도 더 매력적인 것 같아서, 아마 제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이런 나는 편의장치면 편의장치, 퍼포먼스면 퍼포먼스, 이런 많은 부분에서 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차를 원한다라고 하시면
아마 M 시리즈를 선택해 주시면 정말 최고의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BMW 딜러이지만 한번 다른 브랜드 차량을 리뷰를 하면서 서로 이 어떠한 특장점이 있는지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또 어쩌다 보니 본의 아니게 제 주변에 명차를 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나름 열심히 살았나 봅니다. 그래서 뭐 다음에는 뭐 롤스로이스라던가 람보르기니라던가 페라리라던가 이런 약간 좀 쉽게 뭐랄까 이렇게 막 정말 쉽게 접할 수 없는 그런 차량들의 리뷰를 한번 BMW 딜러가 내돈내산이 아닌 니돈내산의 코너로 한번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에서 BMW만 보면 좀 지루하실 수 있잖아요. 약간 이렇게 다른 브랜드, 그리고 또 BMW 딜러가 이렇게 다른 브랜드를 한번 리뷰를 끄적이는 것도 한번 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구성을 해봤는데,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더 부드러운, 더 볼만한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